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경찰학 김희철입니다. 경찰. 네, 정말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좀 형사법이 좀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헌법도 어려웠고, 경찰학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쉬웠지만, 실제로는 저도 직접 풀어봤는데요. 항상 시험에 나오면 저도 수험생처럼 풀어봅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결코 그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답을 찾을 수 있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지만 특히 강론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약한데, 그 부분에 박스형 문제가 한 3개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도 박스형 문제가 개수형 가장 어려운 문제죠. 사실 강사들한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개수형입니다. 그리고 개수형 6개에다가 그리고 조합형 3개까지 합하면 아마 박스형 문제로는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총 9개니까 그 중에 개수형이 6개. 그래서 결코 쉽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앞에서 헌법이나 형사법에서 멘탈을 털리지 않고, 털렸다 하더라도 다시 집중해서 경찰학을 꼼꼼히 읽어본 학생들이라면 또 이제 나름대로의 괜찮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제가 카페에도 써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그 100분이 한산 점수로 했을 때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높은 변환 점수가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만큼 경찰학을 학생들이 안타깝지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 70점 정도 맞으신 분들도 다른 과목이 조금만 받쳐주신다면 합격권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의 뜻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당간당하거나 좀 아쉽다 하는 학생들은 일단 오늘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할지 또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시죠? 오케이, 박수 3번 짝짝짝. 자, 일단 오늘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소통을 하면서 일단 강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아까 고민이 아주 있는 학생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쌤 안녕하세요. 직장 병행하다가 그만두고 올해 2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26년 핵심 요약집이랑 기출문제집 갖고 있습니다. 강의 1차 대비로 올라온 강의 2차 대비로 듣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책도 그대로 2차까지 봐도 될까요? 네. 뭐 정 빨리 듣고 싶으시면 1차 강의용 1차 교재로 들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다만 좀 개정된 사항이 있고 추가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자꾸 야금야금 조금씩 범위를 좀 넓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범위를 넓힌다는 건 뭐 생판 없던 걸 넓히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던 지문들을 섞어서 내십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답 지문으로 가지는 않는데 보통은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 어차피 시험은요 계속 가면 갈수록 사실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특히, 그래서 이번에도 제 커리 과정에서 핵심 요약 기출천재 완전 시그니처 커리긴 한데 여기를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절대 시험이 어려워도 80을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커리를 충분히 다 따라와서 지금 보면 고득점 나왔다고 카페에 이제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또 아쉬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핵심 요약과 기출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만 떨면 안 되고 문제풀이 과정을 꼭 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제 핵심 요약하고 기출천재를 하고 나니까 그 전에 막 벽돌책 들고 다니고 막 경찰학 너무 무섭다 이러다가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자신감이 쫙 올라와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를 해설을 안 듣고 그냥 문제만 풀고 맙니다. 그냥 자기가 막 답 맞추고. 거기서 사실은 빵꾸가 나거든요. 그 자만심이 80에서 90 이상 이렇게 뛰어넘질 못하는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참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자꾸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커리를 좀 타시고요. 특히 문제풀이 강의 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게 하려고 일부러 해설을 잘 안 주거든요. 강의용으로 이제 만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적중률이 가장 좋습니다. 따끈따끈하고. 근데 문제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셔야죠.
문제가 완전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만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냥 커리만 따박따박 따라오면 아주 매끄럽게 컴팩트하게 된다. 괜히 뭐 이것저것 혼자 하겠다고 까부는 친구들이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도 딱 지난달 작년이죠. 9월부터 시작한 학생인데 9, 10, 11, 12 딱 6개월 만에 지금 점수가 한 220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뭐 경찰학 90 맞으시고 뭐 형사법도 거의 90 가까이 뭐 합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분 우리 실강생인데 대부분 실강생들은 크게 이변이 없습니다. 출석을 잘하신 분들은 실강생 중에도 문제 풀이는 내가 혼자 해야지 뭐 이거 기출은 그냥 나 혼자 풀어야지 뭐 이러면서 자기만의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은 점수에 기복이 있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크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평상시 점수보다 썩 안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한테 뭐라 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수업 안 남았거든. 근데 따박따박 눈 맞추고 호흡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실수 한두 문제 그 정도지 기본적으로 평균 점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제 골방에서 오랫동안 인강하시는 형님들 언니들 중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이다 불꽃을 태운다 생각하시고 특히 2차는 완전 빈집이니까 그렇죠? 이번에 누적된 형님들 언니들 다 나가고 나면 어차피 초짜들끼리 승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초보들이요. 저 실제로 실강을 보면 국사나 영어가 아직 패스 안 된 애들도 막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강으로 정말 출석만 내가 똑바로 하겠다. 그리고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고 그렇게 출첵하면서 공부하겠다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예. 자, 뭐 다른 거는 자 민철쌤만 수사 찝어주셨는데 맞췄네요. 아이고 야. 뭐 어쨌든 이렇게 찝어줘도 안타깝게 또 같이 들었는데도 못 맞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좋습니다. 이제 바로 해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보고 답변 드릴 만한 것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라이브 때 답변을 못 드리는 것들은 네이버 카페로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놓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했듯이 40문제 중에 개수형 문제가 6개 조합형 문제가 3개 그래서 총 박스형 문제가 9개가 나왔기 때문에 결코 문제 출제 스타일상 내용을 떠나서라도 스타일상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상 정도로 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해설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기 기준에서 자꾸 난도를 말씀하세요.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좀 이야기해줘야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뭔가 교감이 되고 매칭이 될 텐데 본인 기준에서 쉬웠다. 책에 다 있었다. 책에 다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유, 제 이 얇은 이 요약집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2차 대비용으로 수정 증보판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책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책으로 바로 개강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형님들은 바로같이 월요일부터 인강생이라도 따박따박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수업 나올 때 딱 미루지 말고 그러시면 별일 없이 그냥 합격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는 특히 앞부분에 형사법, 헌법까지 그렇게 어려웠다라면 멘탈이 털린 상태라면 더더욱 마지막에 경찰학을 풀 때는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쵸? 예. 자, 그래서도 중상으로 보고요. 자, 일단 쉬운 문제들. 앞부분은 좀 쉬웠습니다. 1번 문제. 그쵸? 정답 3번인데 틀린 부분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어차피 해설 올라가니까 일단 1번은 영미법 깨고 대륙법 깨 틀렸고요. 2번은 뭐 어렵다 했는데 아니죠. 국가경찰의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 틀렸고 3번은 맞는 내용이고 4번은 블랑코가 아니라 블랑코 판결은 국가 배상 판결이고 그쵸? 자 그리고 일반 수공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분야 한정된다. 요거는 크로이츠 베르그 판결. 뭐 1번 문제 아까 어떤 학생 1번 문제 틀렸다는데 근데도 80몇 점 받았다던데
와, 이건 진짜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도 뭐 모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게 진짜 실력인데. 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예. 자, 그리고 2번 문제가 바로 박스형. 멘탈 흔들리죠?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번에 위험 혐의가 아니라 이거는 사례 깊게 판단했기 때문에 외관적 위험이라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니은번에는 공공의 안녕이 훨씬 더 넓은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죠? 생명 신체를 다 포함하는. 지금 여기 나온 지문들은 100%다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렸고, 그리고 디귿번도 성문규범이 아니라 공공에서는 불문규범, 그리고 확대가 아니라 축소, 요 부분 틀렸고, 그리고 리을번에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할 때만 해가지고 틀렸고, 그리고 미음번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요. 오상위험은. 이게 사실 2번은 박스형이긴 했지만, 그리고 박스형인데 보통 우리 순경시험은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정도 나오거든요. 5개 나오는 경우가 드문데 또 이 문제는 5문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00% 맞추셔야 된다. 왜? 지문 하나하나가 완전 기출지문 복붙입니다. 오케이? 우리 형님들 공부할 때 이거 뭐 제가 모의고사 내면 기출 복붙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건방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틀리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2번 문제까지 틀리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3번 인권보호규칙 무조건 특혜급이죠. 예, 1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5년마다 인권 정책, 인권교육은 그렇죠. 인권교육 기본계획은 3년인데 인권정책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이고 인권 정책입니다. 제가 교육하고 정책으로 구별하시라 했는데 정책은 5년마다, 대통령도 5년마다 정책이 바뀐다 뭐 이랬죠. 자, 어쨌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이거는 경찰청장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하는 거냐 시도청장이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뭐 제가 경찰학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고, 슬슬 인권교육협의회가 나오죠? 10명에서 10명. 나중에는 집회시위 자문단 10명 내외 그것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 나온다고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 당연히 자, 여기서 이제 형님들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 이 기출 해설 강의가 왜 중요할까요? 자, 형님들 왜 중요한지 다 돌발 퀴즈입니다. 형님들 왜 기출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왜 중요한지, 기출 해설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뭔지, 그리고 기출 해설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떤 걸 알려줘야 가장 중요한지, 자, 딱 한마디로 답을 올려주세요. 맞추신 분들은 제가 바로 스타벅스 커피 쏴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댓글 들려인가요? 이게 지금 실시간이 아닌가? 좀 느리나? 자, 일단 나중에 댓글 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언제 나오냐? 여기 나온다. 이제 예. 기출지문 변형, 그리고 차후시험 대비 기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다음 문제의 경향을 예측.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방금 말하신 분들, 예, 좋습니다. 요 세 분, 기출지문 변형, 앞으로의 방향성, 다음 문제를 예측됨. 그래서 거기 여기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뒤에 있는 이름이, 닉네임이 SNGA 030님하고 그리고 G7U님 그리고 하마서코 세 분, 예, 세 분 저기 제 네이버 카페에 요거 캡처하셔가지고 댓글 캡처하셔가지고 정답 맞췄다고 거기 제목에다가 적어주시고, 예, 라이브 해설 강의에 돌발 퀴즈 정답 맞췄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사실 기출 해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제가 적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적중 못하면 노량진 강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오케이? 그리고 또 100% 적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시험이 쉬웠거나 그분이 100% 적중이면 그 모든 선생님, 대부분의 선생님이 다 100% 적중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적중됐다, 내 책에 어디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틀린 친구들은 수업 듣고 책 봤는데 틀렸어. 네 탓이야. 수험생한테 탓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책임을 수험생한테 돌리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설 강의를 막 들어봤더니 내가 수험생이라면 되게 짜증나고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해설 강의는. 그래서 그런 해설 강의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해설 강의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오케이. 자, 예,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예, 인정, 동의함, 속 시원함 이렇게 댓글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께 예, 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말 떨어지고 나서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 당첨이라고 하시고 네, 좀 이따 받아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습니다. 우리 왕가님 예, 616님 예, COW616님 인정. 그리고 짠한떡 동의. 그리고 루루 해적단님 아까 당첨되신 분 아닌가요? 예, 저기 중복 당첨 안 되고 요 두 분 당첨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이치. 자, 좋죠. 라이브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이고요. 3번에 1번이고요. 예, 나머지 다 맞고 4번에 자 홉스 리바이어든 그쵸? 괴물 같은 거 국가가 괴물 같은 힘을 가졌다. 절대 군주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홉스 처음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네요. 예,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정한 접근 뭐 쪽인데 이건 기본 문제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도망가도록 내버려뒀다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가 없죠. 공공의 신뢰를 저버렸다. 해서 이렇게 고치시면 옳은 답이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자 요게 자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초반에 흔들리는 분야입니다. 법조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꼬박꼬박 좀 정성 들여 읽으셔야 되겠고 5번에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줄에 소속 관서장이 아니라 소속 관서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그렇죠.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상담도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신고도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자, 요 부분 꼼꼼하게 안 읽으신 분들은 금방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1, 3, 4번이 확실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2번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2번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2번이죠, 정답이. 수석기관장은 그렇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통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사의 필요 있으면 통보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요 부분도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리 어렵진 않지만 여기도 1, 3, 4번이 워낙에 확실하고 미리 이미 출제가 많이 되었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속어법으로라도 2번으로 가셨어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여기도 마지막에 소속 부서장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 우리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전부 다 소속 기관장입니다. 거의. 그쵸?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신고는 14일 이내 신고하고 여기는 뭐다? 이제 서류 제출. 고위공직자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쵸? 3년 이내 내용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오케이. 제출해야 된다. 소속기관장. 고위공직자인데 부서장이 뭐 높겠습니까?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장한테. 자, 그래서 7번, 3번이고요. 그리고 8번에 2번. 자, 여기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적극행정 관련된 교육을 연일에만 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연일에 실시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 7, 8번이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읽으면 이런 것들을 못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벌벌벌 떨면 뒤에 게 안 보이겠죠. 예, 안타깝지만. 자, 그리고 이제 9번 문제가 아까 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답 3번이고요. 거기 전이가 되니까 아예 그 동네가 이전된다. 전이 된단 말은 완전히 트랜스포머. 그렇죠?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전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질성이 그렇죠. 이질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죠.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 3번이 틀렸고요. 학생들 중에 1, 2, 3번은 원인론이고 4번은 예방론 아니냐. 예, 맞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여기 문제를 원인론이라고 했지만 원인과 예방은 항상 한 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몸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 그런 면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 때 굳이 원인론이냐 예방론이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 우리 교수님들이 그게 출제를 잘 안 하세요. 오케이? 예, 내용을 틀리게 만들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가 예방론이다, 어디가 원인론이다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바로 예방의
대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인과 예방은 서로 붙어 있다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많으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명확한 답이 3번이라서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 문제지향점. 이건 뭐 무조건 맞춰야 되죠. 정답 2번입니다. 예, 이거는 체포율, 적발 건수, 시간으로 측정하는 건 과거, 그렇죠. 전통적 경찰 활동의 내용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리고 11번에 델라트르, 작은 오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죠. 시험원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소한 거라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죠. 1번이 맞는 내용이고 2번, 3번, 4번도 다 틀린 내용이죠. 2번에 시민사회 가설의 부패가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 내용이고 3번에 룩셈버그가 아니라 룩셈버그 우리 사람 배우지도 않았죠. 몰라도 됩니다. 하이덴하이머 뭐 요런 사람들. 자, 그리고 4번에 성공 가능성. 이거 그렇죠? 클라이니. 그래서 이론하고 학자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 뭐 헷갈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공부 양이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12번 정답 4번이죠. 이번에 한국 경찰 역사 한 문제. 비교 경찰 한 문제 나왔는데 이건 무조건 저랑 공부했다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제가 딴 거 보지 말고 딱 요것만 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신 친구들은 엄청 후회 막심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 안 나옵니다. 12번은 작년도 기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정답이 4번이 틀렸죠.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됐다. 4번 틀렸고요. 그리고 12번에서는 미국의 FBI 그렇죠? 죄송합니다. 연방번역 수사국 FBI, Federal 그렇죠? Bureau Investigation. 요거 FBI. 요거는 재무부 소속이다. 법무부.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기출 천재 다 풀었었죠? 재무부 X. 무조건 FBI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무부 소속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맞힐 수 있다는데 딱. 와, 이거 진짜 그냥 악마의 재능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한 친구들은 진짜 자, 여기까지. 쌉인정? 여러분 지금 듣는 친구들 중에 진짜 쌉인정 아닙니까? 제가 딱 이것만 알았잖아요. 미국. 그리고 미국은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예요? 엄청난 지방 분권 때문에 그치요? 그 동네 자체적으로 뭐다 비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정치와 경찰을 분리시키려는 게 엄청 목표다. 그치요? 아, 좋습니다. 여기. 자, 우리 저기 세니님 한국경찰 비교경찰 쌤 덕에 5초 컷 줍줍 선물 드리겠습니다. 카페 이거 댓글 캡처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리고 김주현님도 줍줍 인정.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 두 분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4번에 자기구속. 자기구속은 이게 법 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이론이죠. 재량행위인데 재량행위를 어때요? 들쑥날쑥하게 해버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재량행위를 일관성 있게 계속 했을 때 그쵸? 상대방들이 믿습니다. 신뢰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스스로 행정청은 구속이 됩니다. 왜? 했던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구속의 원리는 일단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명문 규정이 기본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서로 믿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유추가 된다. 그 원칙을 근거로 삼아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의 어떤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쭉 해봤던 거 하라고. 그쵸?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수설은 평등의 원칙에서 요 자기구속의 원칙을 도출합니다. 어쨌든 행정기본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행정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기 지금 8조라고 했는데 8조가 법치행정의 원리고요. 법치행정 다음에 나오는 게 평등의 원칙 9조, 그리고 10조의 비례 원칙, 그리고 11조의 성실, 그쵸? 권한남용 금지 원칙 이게 나오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이 12조, 그리고 13조에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행정기본법은 무조건 기본법이기 때문에 꼭 쌉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갈수록 이렇게 몇 조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물어보는 건 절대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14번 4번이고요. 15번 기속행위 제례. 이것도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정답 3번인데 22년도 2차 기출문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잘 아는 복붙. 오케이. 그래서 15번에 3번 틀렸습니다. 이건 선택제량이 아니라 결정
재량. 오케이. 똑같이 나왔죠. 22년도 2차 시험 문제. 자, 그리고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에 4번이죠. 직무명령은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17번 넘어가시면 이것도 위임, 위탁 늘 나온다 그랬었고 우리 준비했었죠. 1번 틀렸습니다. 사전 승인 협의 요구할 수 없다. 예, 진짜 이런 거 틀린 분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니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웃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걸 틀렸더라고. 진짜 어쩌자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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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진짜. 슈비두밤님 당첨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찰학은 김민철 듣고도 안 되면 공부 접어야 돼요. 진짜 냉정해요 진짜. 정말 반성하고 제대로 들으셔야 돼.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저귀 한번 하겠습니다. 기저귀. 자, 경찰학 안 되는 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경찰학의 종착역 김민철한테 빨리 갈아타시고 그래도 안 되면 빨리 접으셔야 돼. 진짜 자가진단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15번 됐고요. 16번 됐고 17번 됐고 18번입니다. 행정입법. 행정청이 법을 만든 건데 자, 요거 일단 여기 또 나오죠. 행정기본법 내용 1번에 행정기본법 내용 나옵니다. 행정기본법에서 법령 등이란 하면 뭐예요? 법규명령 다 들어가고 규칙도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한다 그랬고 부령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2번에 당연히 이거 맞는 내용이고 3번이 처음 나온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4번이 다 기출지문이고 워낙에 명백하게 맞기 때문에 3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18번 문제 정도는 틀려도 뭐 크게 어쨌든 부령은요 우리 행정부가 만드는 거죠. 각부 장관들이. 그래서 일단 입안을 하면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 관련 부처끼리 협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사전에 영향평가. 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평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입법 예고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알리죠. 이런 법 만들 겁니다. 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예고가 뭐다? 사전 절차라는 거 알고 있죠? 사전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규제 심사를 하고 법제처의 어떤 심사. 법제처가 뭐냐면 법 조문들을 이제 좀 뭐 국어학적이든 법률 용어 면에서 다듬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린 내용이 국무회의 심의까지 모두 거쳐야 된다.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요 지문 자체는 쉽지가 않았다. 됐죠? 자, 하지만 1, 2, 4번이 확실하게 맞고 이미 기출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공부를 진짜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풀으셨다면 오케이.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기지 한번 펴고 갔습니다. 자, 경찰학 해설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막상 해설을 들어보면 쉽게 느껴지죠. 근데 시험장 가면 어렵게 느껴지죠.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심각할까봐 제가 좀 한번 웃으시라고. 자, 한번 웃어주세요. 크크크크크크크. 자,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 형님들. 자, 오케이. 그래서 좋아. 자, 그러니까 막상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 다 잊어부스요. 오케이. 그래요. 언밸런스, 뉴밸런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비례 원칙. 뭐, 이거 기본 문제죠? 이것도 틀리면 안 돼. 19번에 3번이죠? 최소치면은 뭐다? 필요성.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초등 문제고요. 자, 그리고 20번입니다. 국자법. 이것도 무조건 다 복붙이에요. 그쵸? 뭐, 3년 연임할 수, 기억 맞는 내용. 니은에, 이거, 거쳐가지고, 시도경찰청에 의견 들어간다. 이거 최근에 기출문제잖아. 경찰청장으로. 그쵸? 예, 똑같습니다. 그 시도청장 의견이라는 거 틀렸고, 경찰청장 의견 들어야 되고요. 디귿법 맞는 내용이고, 리을번에, 여기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 시도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도 마찬가지, 상임원도 마찬가지, 전부 다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여튼, 20번은, 자, 요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출제 경향. 자, 출제 경향, 뚱뚱. 이제,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안 주기 위해서 박스형을 좀 더 많이 내고 있다. 근데 박스형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냥 복붙해가지고 박스형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일단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갑니다. 21번 임용자격. 제가 임용자격 이거 사실 우리가 연습한 거에 비하면 엄청 쉽게 나왔죠. 다음번 시험은 무조건 당연퇴직 사유 나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정답은 21번도 4번.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간첩입니다. 빨갱입니다. 오케이. 또 있어요. 빨갱이 자진신고. 나 틀렸다. 빨갱이 자진신고하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신 깃방망이 한 대 맞고. 자, 됐고요. 그리고 22번입니다. 자, 또 갑니다. 자, 경찰 하명.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죠.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거 3번. 자, 요거 하나 적어드릴게요. 우리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다 아실 텐데요. 형님들, 법률행위라는 말.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우리가 비교되는, 반대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사실행위. 자, 법률행위가 뭡니까? 그렇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게 이제 국가와의 관계면 국가의 관계고, 개인 간의 관계면 개인 간의 관계인데, 어쨌든 서로 간에 뭐다?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법률행위는 권리, 의무를, 권리, 의무를, 권리, 의무 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 물론 형성하지 않고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쭉 말하면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여기죠.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사실행위는요. 권리, 의무를 만들려는 의도가 없어요. 여기는 목적 자체가 권리, 의무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동을 가져오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뭐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 근데 사실행위는 그게 아니에요. 불이 났기 때문에 불 끄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단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사람하고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공무원 되실 분들이라면 사실행위라는 말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급박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뭐다? 즉시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즉시강제. 그거 뭐다? 법률관계 형성하려는 거 아닙니다. 권리, 의무 관계 형성하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급박한 위험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를 할 때는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다. 강제가 아닌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자, 여기 또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는 우리가 행정지도 같은 게 있죠. 어때요? 요거 권유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근데 따르지 않아도 돼요. 강제는 없어요. 하지만 권력적 작용에는 뭐가 있다? 즉시강제. 즉시강제. 그렇죠. 요거는 강제예요. 그래서 권력적이다 라고 하고요. 얘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권력적이다 합니다. 어쨌든 사실행위는 어떤 사실 때문에 하는 것이지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없다. 요 정도로 법률행위, 사실행위 너무 간단하죠? 근데 아마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했던 친구들은 잘 뜻도 모르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1번, 2번, 4번이 워낙에 기출문제고 확실하기 때문에 3번으로 가셨어야 된다. 느낌상으로도 아마 3번으로 대부분 찍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사실행위는 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즉시강제 같은 경우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하명입니다. 요거는 하명이 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강제가 들어가면 하명입니다. 명령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행정기본법 당연히 한 문제 나오고 행정절차법 당연히 한 문제인데 행정절차법 지금 재심사 딱 나왔어야 된다. 아쉽지만 처분의 신청 뭐 기본적인 문제 나왔죠?
요것도 정답 2번입니다. 이건 법 조문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우리가 흠결이 있다라면 지체 없이 보완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어쨌든 여기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법 조문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정보공개 법률.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정답 3번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대가리 박으셔야 돼요. 인정? 쌉 인정? 자, 그리고 25번입니다. 물리력 행사. 이것도 진도별 문제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형님들,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 제발 진도별 문제 풀이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핵심 요약 잘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기출 수업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출이 잘 되면 이제 문제 풀이 때 가서 더 그 많은 문제를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기출이 안 된 친구들은 진도별을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잘하시고. 그래서 형님들 지금 놓으시면 안 돼. 이번 시험 이제 5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딱 5개월 남았나? 지금 3월 20일로 치면 4월 20, 5월 20, 6월 20, 7월 20, 8월 20. 딱 5개월. 시험 직전 공부 안 된다 치고 5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형님. 어쨌든 특히 제가 하는 커리 중에 특히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진도별 문제풀이 할 때 이 문제 요렇게 변형 저렇게도 변형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봅니다, 우리가. 그때 실력이 확 느는거든요. 근데 그때 수업을 안 들어, 쌍! 좀 이제 할 줄 안다고 이 새끼들이 건방이 늘어가지고 문제만 풀고 그냥 뭐 맞췄네 안 맞췄네 그것만 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진도별 문제풀이 있죠? 그거 정말 수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거 듣고 전범위까지 그래서 빨갱이 특강까지 딱 그래서 제발 해설을 들으세요. 혼자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기출을 뭐 몇 번 봤는데 점수가 뭐 80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 형님들은 기출 문제만 외워서 그래요. 그 조금만 변형시켜도 이 새끼들 다 틀려요. 어휴, 진짜 더럽게 안 들어.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력 행사 기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쉽게 나왔죠.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나머지 뭐 1번 치사적, 치명적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 또 2번에서는 뭐예요? 치명적 물리력이 아니라 뭐예요? 고위험 물리력 이렇게 단어를 바꿔냈고 틀리게 냈고 바꿔주셔야 맞고요. 그리고 수능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지요. 협조적 통제하면 되는 거지. 밀거나 잡아 끌 수 있다. 이거는 소극적 저항이 있을 때 하는 그렇죠. 우리가 접촉 통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번이 맞는 내용이고 26번 1번 예방 경고하고 그리고 중대하고 긴급할 때는 제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95% 이상 다 뭐다? 할 수 있다. 우씨. 그런데 이런 거 틀리면 또 우씨. 자,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경직법에서는 체크하시는 거 알죠? 자, 그리고 그 부분 틀렸습니다. 1번에 2, 3, 4번 다 맞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자, 요것도 형의 감면사유. 이거 연락 중요하다. 제발 맞춰야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도 틀렸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 보시면 근데 이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타인의 생명. 자, 형을 감면해주는 직무수행은 어때요? 재산과 관련이 아니라 생명, 신체와 관련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에 그쵸? 타인에게 여기서 타인은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준 거죠. 예, 그 부분도 틀렸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번에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들어가서 틀렸고 그리고 니은번은 쭉 가셔서 마지막에 경찰관에게 피해가 발생 아니죠? 예, 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생했을 때 그 부분 틀렸고 그리고 디귿번은 맞는 내용이고 리을번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 미음번에 정상 참자가 형을 감경 면제 하야 한다. 면제 해줄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옳지 않은 내용은 기억, 니은, 미음 3개. 요 타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형님 언니들 진짜 더럽게 말 안 듣고 단어만 보고 그냥 눈으로 대충 바르는 그런 공부만 하니까 맨날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뭡니까? 변별력
가르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변별력이 아니라 너 차분하게 정확하게 글 읽을 수 있어? 그렇죠. 대경찰 되시려면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형님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입니다. 자, 관료제. 자, 관료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고, 왜냐? 이거 예측했었죠, 우리가? 왜? 승진 문제나 저기 간부 시험에서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닌데. 병리현상. 근데 이것도 개수형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번, 변화에 대한 저항. 내용을 읽어보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뭐예요? 문서, 형식에 엄청 강조하는 거죠. 이런 걸 보다 법문 용례, 형식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제목이랑 내용이 틀렸고요. 니은번은 할거주의, 부서 이기주의라고 했었고 맞고. 그리고 디귿번에 여기 법문 용례가 아니라 뭐예요? 책임을 예피한다. 이게 뭐예요? 무사한일주의. 상급자에게 의지하고 알아서 하겠지, 난 시킨 것만 하면 돼, 이런 게 책임 회피. 법문 용례 아닙니다. 법문 용례는 뭐다? 형식을 중요시한다. 그 기억번 내용이 법문 용례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제목하고 내용에 안 맞다. 리을번의 피터 원리, 무능력까지 승진한다. 이거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박스형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니은, 리을, 요것도 글을 읽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글 안 읽으면 어렵습니다. 예, 단순하게 뭡니까? 저기 두 문자로 외운다거나 그런 무식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죠. 자, 그리고 29번입니다. 1번 명령통일이 아니라 뭐다? 한 가지 주된 업무. 이거 분업화 또는 전문하고요. 그리고 2번에 맞는 내용이고, 3번은 뭐다? 예,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그렇죠, 한 사람이 통솔 범위의 원리고, 4번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고. 자, 그리고 30번도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기억번 사회적 욕구, 니은번 자아 실현의 욕구. 정답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정답률 100%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빡대가들 존나 많거든요. 자, 이거 형님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만큼 이상한 거지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시험에서 조금만 집중하시고 저랑 함께 글을 읽을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넉넉하게 합격하십니다. 오케이? 예,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 합격수기 많잖아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다고 또 다 고득점은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다. 원인을 좀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스스로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 아니면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너무 떨지 않았나? 사실은 그 떠는 것도 연습 부족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단순히 단어만 외우지 않았나?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입니다. 정답 1번. 예, 맞는 내용이고. 2번, 영국 아니죠. 역관주의 잭슨. 그쵸? 미국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잭슨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이 뭐다? 가필드. 돌아가셨다. 그쵸? 예, 총 맞고. 자, 그리고 3번에 계급제, 직위분리제, 장점, 단점. 계급제는 신문 문양이 잘 되는 폐쇄형입니다. 개방형 싫어하죠. 그리고 직위분리제, 비신축적입니다. 그쵸? 인사 배치가 딱 하나의 전문직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쵸, 신축적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자, 31번 1번이 맞고요. 32번입니다. 예산관리. 자, 본 예산은, 그쵸, 1번입니다. 최초로 확정된 것. 다른 말로 하면 당초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2번 거대 정부 아니죠. 작은 정부. 돈 줄이려고 만든 게 뭐다? 영기준 예산제도. 돈을 줄이자. 그리고 3번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순찰차를 받고 있다. 순찰차 한 대 5천만 원. 100대. 그래가지고 100대면 5천만 원 10대면 5억. 100대면 50억.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제가 수업 때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개수. 요렇게 뭉탱이로 사업별로 돈을 한꺼번에 받는 걸 보다 성과주의. 자, 4번은 추가 경쟁력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불성립됐다. 그러면 전년도에 준해서 쓴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준 예산. 이거 다 했던 내용이고요. 좋아요. 우리 166님. It's me cook. 좋아. 기분 좋으니까 우리 166 It's me cook. 커피 날라갑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당첨되신 거니까 제 카페에다가 아까 라이브 해설 강의 때 당첨됐습니다 해가지고 캡처 하셔가지고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기분 또 좋으시니까 레밍턴 샷건님, 행료만 꼼꼼히 봤어도 고득점 당첨. 오케이. 카페 아시겠죠? 자, 요 부분 딱 캡처 하셔가지고 자, 댓글 하셔가지고 예, 카페 남겨주시면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도 집중하세요. 언제 선물 날라갈지 모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3번 보안관리. 요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엄청 어렵냐 그게 아니라 약간 유형이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기억
과도, 과소하게 분류 금지. 이거 비밀 분류의 원칙입니다. 보안의 원칙이 아니라. 거기 니은번에 있는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 부분화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 이게 뭐다? 보안의 원칙 또는 보안 업무의 원칙. 요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그 원칙 제목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억 니은 2개 틀렸고 나머지 디귿 맞고요. 리을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옳은 내용은 디귿하고 리을. 오케이.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실제 또 여기까지 해보면 박스형이 그렇죠? 막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90점 이상도 나오는 거예요. 34번입니다. 1번 순찰팀 팀장 이런 거 하고 팀장은 경감 경위 계급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구대장이다. 지구대장이면 뭐예요? 경감 경위 경감 경정인데 보통 요 계급에서 지구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경정이 지구대장 하고요. 그럼 지구대 순찰팀장이 있겠죠? 순찰팀장은 부지구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어쨌든 경이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지금 뭐 경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감 또는 경위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번 틀렸고 그리고 2번에 여기 시도경찰청이 아니라 우리가 인원 정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순찰팀의 수는 정하는 건 시도청장, 인원 정하는 건 경찰.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3번 이거 치안센터든 출장소든 또는 지구대 파출소든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청장. 대신에 지구대 파출소 설치하는 경찰청장한테 승인받는다.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4번이 맞는 내용이죠. 경찰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치안센터의 운영시간 경찰서장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물 한번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또 봐주셔야죠. 우리가 실제 수업에도 하고 있고. 자, 됐고요. 35번입니다. 옳은 거 경비업법.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요 문제는 또 특히 개수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려도 돼. 자, 일단 기억번 맞는 내용이고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 니은번 집단 민원 현장이다. 맞고. 그리고 디귿번. 자, 요게 이제 거기 행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자, 제가 수업 때 웬만하면 다 대통령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것만 외워라. 뭐 복제는 행안부령이다. 뭐뭐는 청원경찰 가면 또 행안부령이 나오고 저기 또 도로교통 그렇죠. 교통경찰 가면 또 행안부령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가 막 다 외우러가 않아요. 딱딱 필요한 부분에서 요것만 외우세요.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요? 대통령령이야 라고 했는데 형님들은 시험장 가면 다 이자 부스요. 그냥 막 자 웃고 넘어갑시다. 그냥 자, 뭐 저도 속은 쓰리지만 자, 어쨌든 예, 디귿번에 옛날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뭐 옛날 문제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제 다 옛날만 준비해 그렇진 않습니다. 자, 한두 문제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디귿 틀렸고요. 리을번에 시도경찰청장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미음번에 시도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요 굳이 옛날 스타일이라면 허가받는 거는 개업할 때만 쉽게 말해서 최초 허가받을 때 그리고 그 받은 업무를 변경할 때는 허가고 나머지는 다 신고.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강론이 지금 이제 6문제에서 7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문제 내다가 지금 또 이제 다 맞출 것 같으니까 그냥 또 예전에 냈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또 결론은 뭐냐면 강론도 나왔던 애가 계속 나온다. 더 넓힐 필요가 없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또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안 해. 안 하면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 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5번은 정답이 3번 기억, 니은, 리을, 미음 3개입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 수사실행. 요거 그쵸? 자, 어려웠을 겁니다. 요거는 대부분 틀렸을 것 같고 뭐 맞췄다 하더라도 그건 운일 테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조합형이라 또 이제 그렇게 또 많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셔도. 자,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오케이. 자,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니은번에 수사자료 감식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검증적 수사의 원칙입니다.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게 검증적이에요. 모든 걸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게 검증적 수사. 오케이. 그리고 디귿번은요, 검증적 수사에서 그 수사의 검증의 순서입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어요. 일단 수사를 어떤 사항을 수사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결정해야 돼. 그래서 수사 사항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방법을 결정해야 돼. 처음부터 방법을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뭘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 예, 상식적으로. 예, 그 부분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요. 리을번은 맞는 내용이다. 예, 니은 디귿 틀린 거 정답 3번. 예, 수사 방식. 예, 그거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내용을 틀리게 했으니까.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30번. 뭐 특정 중대 피의자 또 나왔죠? 예, 정답 4번. 유예기간 며칠? 5일. 이거 틀리시면 안 되고 3초짜리. 자, 그리고 38번 문제. 자, 요것도 좀 잘 읽으셔야 돼. 38번에 1번 보시면 생명 신체 여기는 재산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들 따져봤었죠? 예, 그 부분 이 틀렸고요. 틀렸고. 재산이 안 들어. 여기는 대신에 이제 재산이 들어가야 돼. 안전 관리니까 뭐예요? 재난뿐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재난 발생하면 뭡니까? 재산 뭐 이렇게 피해 본 것도 다 우리가 피해 복구에 해당이 되죠. 예, 재산이 빠져서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요게 처음 나왔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소속은 뭡니까? 중앙재해재난안전대책본부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줄여서 중대본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확률이 거의 많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국무총리 소속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리고 각 중앙기관장들이 위원들입니다. 오케이?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돼. 자꾸 공부할 게 늘어나잖아, 형님. 자, 어쨌든 중앙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거는 우리가 맨날 했었죠. 이게 행안부 장관. 총괄한다. 행안부 장관. 오케이. 정답 3번이고요. 4번 이거 응급조치 들어가면 안 되죠.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재난 피해 신고나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 예, 그거는 복구 단계인데 응급조치는 대응 단계. 요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내용이고. 자, 넘어갑니다. 39번 문제. 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조건부. 자, 그래서 도로교통 나오면 행안부 장관이 나오더라. 행안부령. 그래서 1번 보시면 뭐 특별히 틀린 내용이 없죠.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2번도 마찬가지. 자, 요거 시도경찰청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있어요. 시도경찰청장. 자, 요것도 웬만하면 뭐예요? 시도청장한테 허가받거나 등록하거나 신고한다. 또 이자 부스요. 제발 모르면 시도청장이라니까. 만약에 이게 특별히 경찰청장에서 우리가 경찰청을 외웠겠죠?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다 시도청장, 모르면 대통령령으로 맞는 걸로 가시라고. 그쵸? 뭐 긴급자동차도 누가 다 지정하고 신청 받아준다? 시도청장. 웬만한 거 다 시도청장이죠. 뭐 주차금지구역 지정하는 것도 다 시도청장. 다 웬만하면 시도청장. 자, 괜찮아요. 이자 부스면 다시 하시고. 자, 그리고 3번에 아니 된다. 자,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것도 웬만하면. 자, 우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운전을 하게 해주는 거지요. 다시 운전할 때는 그냥 운전해라. 조건부 면허를 받아라. 조건부 면허. 그럼 이거 뭐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 음주운전 우리가 적발합니다만은 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당연히 제외입니다. 제외. 오케이. 난폭 운전할 때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예. 요거는 좀 상식으로 봐주셔도 맞출 수 있었겠다. 그리고 40번 문제 우리 기출에서도 했었고 진도별에서 했었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국가의 정보 묘포가 뭐라고요? PNI요.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만드는 게 그렇죠. EEI 정기적이고 그쵸? 항상 규칙적이고 그리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건이 생겨서 이거 정보 좀 수집해봐라 해봐라. 그쵸?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정보의 요구 방법 중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거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나왔는지 정보 좀 수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SRI, Special Require.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특별히 요구하는 게 스페셜. 얘는 뭐다? 일시적, 임시방편적. 자, 그럼 끝났죠? 그래서 가버는 SRI, Special Require. 그리고 나버는 계속적, 반복적, 늘 하는 게 뭐다? EEI. 그리고 경찰청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뭐다? PNIO. PNIO는 참고로 국정원에서 만듭니다. 그걸 기본으로 우리 경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지요. 정답 3번. 자, 좋습니다. 딱 요렇게 이제 해설을 자 빠르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1.5배속으로 빨리 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의 시험 준비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답을 맞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돌발 퀴즈 딱 하나만 준비하면 다음 경찰학 시험 이거 뭐 그냥 싹 정리된다. 뭐 하면 될까요? 1번이 뭘까요, 여러분? 자, 정답 맞추시는 분 기지개 하면 된다. 땡. 아,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기지개 사실. 자, 답을 올려주세요. 예.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자, 이게 일단 질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몇 개만 받아드리고 선생님 덕분에 경찰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경감부 처리는 따로 안 하실까요? 아직 제가 건강이 아직 그렇기 때문에 경감부 처리는 따로 안 하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순경 커리에다가 강론 파트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만 해도 경감부 커리로 충분합니다. 예, 시험 다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뭐 경감부도 100점 만점이 아니잖아요. 90점 맞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08님 민철쌤 저는 타학원생이지만 무료로 주신 빨갱이랑 머리를 쭉 풀고 기출배수로 항상 9점 나와서 이번에 내 점수가 맞나 했는데 경찰학 85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우리 카페 85점 후기 지금 요대로 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여기 살 좀 더 붙여가지고 더 좋은 말 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형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2차 시험 잘하냐 기출했는데 야 이거를 싸잡아서 한마디로 하면 정답 나왔습니다. 하마 쏘꼬님 Congratulation. 자, 형님 이거 아까 하마 쏘꼬님 아까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선물 받았으면 중복입니다. 다른 분께 민철쌤 챙기기 로시님 그리고 0328님 김민철 인강듣기. 자, 정답입니다. 정답.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님 골방에서 머리 싸매고 제발 우리 골방 형님 언니 누나들 골방에서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십니까?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분석 제가 다 해드리고 그냥 입에 넣어드리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씹어서 그냥 넣어드리고 싶다. 이거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맞춰서 다 해드리면 그냥 좀 씹기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괜히 고민하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경찰학은 김민철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차 시험 난도 요 정도로 갑니다. 그렇게 갑자기 어렵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 뭐 들어갔던 분들이나 또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나왔던 게 또 나온다. 너무 겁먹지 마라. 뭐 갑자기 어렵게 나와가지고 우리 수험생들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건 뭐 다른 과목이지만 뭐 우리 갓대양 형님이 말씀하겠지만 형사법은요 워낙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과목이고 오래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맘먹고 어렵게 내려면 막 이렇게 어렵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번에 뭐 갓대한 형님이 웬만한 거 찍어주고 다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아쉽게 안 나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재심사도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찍어드린 거 그대로 나오니까 믿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물론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른 선생님 강의 듣고 다른 교재 들어도 합격합니다. 그런데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부담 없이 좀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경찰학까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부담이 줄어야 다른 과목에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오케이? 그러려면 빨리 경찰학에서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컴팩트하게
너무도 그쵸 다른 선생님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넘사벽의 컴팩트한 커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고 이렇게 이제 합격생으로 증명이 됐으면 빨리빨리 김민철 합격연차에 갈아타는 게 합격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다음에 또 제가 유튜브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